못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걸 또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학력 보완 교육, 성인 기초 문해 교육, 문해가 들어가 있죠. 성인들이 되어서 문해 수준이 상당히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기초 문해에 해당하는 그런 교육을 진행하는 것. 그리고 직업 능력 향상 교육. 학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익히긴 하지만 직업 세계로 나가면 계속 뭔가 새로운 것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되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직업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 인문 교양 교육,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인문 교양에 하는 교육을 학교 교육 단계에서만 하고 끝날 수는 없잖아요. 계속 우리의 교양 수준을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 자칫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의 문화예술 수준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걸 계속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체 국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예술 교육을 더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참여 교육.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고 나가야 되니까 시민 참여와 관련된 그런 교육이 평생교육법의 어떤 영역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에서는 매 5년마다 평생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했어요. 법으로 그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시도에서는 매년 평생교육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각 시도, 지자체에서는 반드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국가적인 중앙 단위에서의 평생교육진흥위원회도 설치를 해서 같이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고 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생교육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저기 시도 단위에서 평생교육협의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고 또 시군구에서도 평생교육협의회를 운영하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추진처제와 관련된 것이죠. 그리고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평생학습도시다 이렇게 선전을 하잖아요. 교육부에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게 되어 있고 평생학습도시로 되어 있는 그런 도시들이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평생학습도시협의회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도 다 법에 담아서 이런 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평생교육기관을 설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치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자기의 어떤 이익만 챙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회적인 책무가 있다. 그 책무성을 강화하는 조항들이 또한 들어가 있고 학교를 경영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청소년들만 대상으로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학교 경영자의 평생교육 운영 책무를 강화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계좌제를 도입을 했어요. 여기저기서 학습한 내용들을 계좌에 계속 쌓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계좌 내역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어디서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른 신용이 필요한 곳에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생교육 이제 추진 기구를 좀 살펴볼 텐데 같이 자료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에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있죠. 그리고 그 위에 국가 수준의 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밑에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시군구 읍면동에 평생학습관이 있어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그리고 읍면동의 평생학습관 이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과 서로 연계해서 우리나라 평생교육이 전체적으로 진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생교육법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그 중에서도 평생교육법의 실무를 맡고 있는 현
실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이제 평생교육사일 텐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평생교육사를 어떻게 양성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양성된 평생교육사는 현장에 배치돼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미정입니다. 저는 지금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와 있습니다. 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우리 국민들이 전생에 걸쳐서 교육하고 그 능력에 따라서 학습할 수 있는 우리나라 평생교육 핵심기구인데요. 지금 저와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처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의 이 평생교육법과 평생교육 추진체제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나라 평생교육법은 크게 세 단계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이 법에 처음으로 들어갔던 게 1980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이제 처음으로 법에 들어가서 그걸 근거로 해서 80년대에 사회교육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구체적인 사회교육 전문요원이라든가 또 평생교육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처음으로 규정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게 좀 미비한 면이 있어서 1990년대에 당시에는 이제 지방자치제도 그리고 531 교육개혁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평생교육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추진 실행 기구가 거기서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평생교육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예전보다 더 세분화된 시설들이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류를 했고, 그리고 이거는 국가 단위에서 어디선가는 종합적으로 이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해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등, 그러니까 중앙정부, 방역, 그리고 기초지자체까지 이루어지는 그 얼개를 구체적으로 수립한 것이 2007년 법 개정이었습니다. 그럼 평생교육사 양성이 왜 필요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평생교육사는 이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사람들이 그 평생교육의 현장에서 활동하여야 되는데, 그것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평생교육사 자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평생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평가하는 일, 거기에 대해서 때로는 가르치는 일도 직접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일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평생교육사이고, 그래서 평생교육사들의 질관리를 위해서는 국가 단위에서 자격을 정해서 최소한의 기준을 달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급, 2급, 3급 과정이 있고, 보통 대학을 나오면 이제 2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력들을 5년 이상 쌓고 전문성이 확보가 되면 저희 진흥원에서 연수를 통해서 1급 승급 과정에 지원할 수 있고, 그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1급이 되는 겁니다.